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 무산으로 탄핵 대치 전국이 장기화되면서 장 초반 2,380대까지 밀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한때 4% 넘게 급락하면서 장중 양대 지수가 나란히 연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증시 안정펀드 등 기타 시장 안정 조치가 언제든지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오전 간담회에서 가용한 모든 시장 안정 조치들이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원달러 환율이 최근 1년 중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가운데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37원을 돌파했습니다. 환율은 오늘 장시작과 동시에 6.8원 상승한 1,426원 선에서 개장해서 시작가 기준으로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탄핵 국면에 뉴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미디어주가 일제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IMBC의 주가는 개장 직후 가격 제한폭까지 뛰어올랐고 YTN은 최대 28%, KNN도 1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10배의) 상승률을 향한 시원한 결정타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1000%의 상승률, 그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희는 어서 이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오전장 흐름까지 차근차근 짚어봐야겠죠. 우선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골디락스를 나타내는 고용 지표 덕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또다시 나란히 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해줬습니다. 다만 이 전통 산업군에서 이 수급이 기술주 쪽으로 좀 빠져나가는 모습 관측이 되면서 다우 지수는 이틀 연속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이 12월 기준금리 25bp 인하 확률이 85.1%까지 급등하게 되면서 연준이 이달 추가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이런 관측에 다시 한번 무게감이 강하게 실리고 있고요. 또 이날 테슬라는 5%, 아마존과 메타는 2% 이상 급등한 가운데 우리 시장이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이 우리 시장 윤 대통령을 둘러싼 탄핵 대치 전국이 장기화되게 되면서 장중 환율이 한때 1,438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이 외환 시장에서의 현재 원달러 환율 바로 실시간으로 보자면요. 지금 이 시각 원달러 환율 약 1,367원 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 관측이 돼가고 있고요. 여전히 이 정치 관련 테마주들이 강세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뉴스 시청률이 급등하게 되면서 이 보도 채널, 특히 이 미디어 관련주들 오늘도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다행히도 그나마 좀 연기금 쪽에서 지속적으로 매물 담아내는 모습 관측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지수의 하방을 그나마 방어해내는 요인으로 현재 연기금 작용이 되고 있고요. 그럼 지금 이 시각 우리 증시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 전거래일 0.5% 하락 마감한 코스피,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요 1%대 후반에 하락폭 보였는데 갈수록 점점 더 이 환율의 요동침과 함께 코스피도 낙폭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2,380선마저 무너지게 되면서 2,373선까지 내려간 코스피 지수. 이어서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기관과 더불어서 외인 쪽에서 작게나마 현재 매수세가 좀 잡히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4% 이상의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634선 막 지나가고 있는 코스닥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환율의 이 급등에 따라서 코스닥도 낙폭 갑작스럽게 확대해가는 모습 관측이 돼가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오늘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는 코스닥이네요. 이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지난주 금요일 상황이 좀 비슷하게 똑같이 반복이 돼가고 있습니다.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갑작스럽게 또 환율이 다시 한번 요동치게 되면서 지금 이 시각 양대 지수가 낙폭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가득한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든든하게 지켜봐야겠죠. 저희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 상담으로 꽉꽉 채워서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면서요. 얼른 여러분의 이 동아줄 잡아봐야겠죠. 저희 김선윤 전문가님 바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제가 오늘은 원래 좀 국가 신용도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환율이 제일 먼저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환율 아까는 뭐 1,438원을 넘어서기도 했었고요. 계속해서 이 37원대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또 근데 외인 수급이 들어오는 점이 또 특이하게 보이네요. 네, 머리가 아프죠, 여러분. 뭐 정치 얘기는 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시장 얘기만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힘든 상황 힘을 좀 내시고 우선 상황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환율은 1,437원인데요. 죄송해요. 좀 두껍게 좀 바꿀게요. 네. 그런 상황인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1,437원이에요. 30% 왔다 갔다 해요. 요때가 이제 코로나 때 상황이에요. 요때가 이제 1,300원 정도. 그리고 여기 꼭대기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끝에 여기가 이제 한 1,500원 맥스로 찍었던 게 1,597원인가 했습니다. 이때가 뭐냐면 이때가 2008년입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2008년. 리먼 사태 때. 요때가 2008년입니다. 2008년. 예, 2008년, 2009년 초. 이때가 이제 1,500원대. 자, 근데 이제 심각한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 계엄령 부분은 사실 예측을 누구나 못했죠. 그 전에 얘기 드렸던 게 뭐냐면은 이제 그 BOJ예요. BOJ에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이게 12월 18일이랑 19일 날 일본 그 BOJ 금통위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 8월 달에 겪었었던 블랙 먼데이, 그렇죠? 엔캐리 청산 부분이 이슈가 확 되면서 한번 시장이 곤두박질 쳤었습니다. 그렇죠? 환율도 움직였었고요. 자, 그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환율이랑 뭐 비교할 뿐 아니겠지만 지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좀 분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우선은 당장에 있어서는 좀 많이 머리가 좀 아픈 상황이라는 거 참고하셔야 되고 2022년 말에 나왔었던 요 고점 자리가 얼마였냐면 요쯤 되겠네요. 최고점 자리가 1,444원이었습니다. 자, 거기 자리도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환율에 대한 뭐 수혜 뭐 종목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시장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제 흔들려 버리게 되면은 시장이 어쩔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돼요. 그래서 현재 지금 보시면 지켜야 될 하단 자리를 철저하게 깨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8월에 나왔었던 블랙 먼데이 때 최저점 자리 요 날 이때가 얼마였냐면요. 2,486이었는데 오늘 현재 이탈하고 있는 8월 달에 이탈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전에 저점 자리까지 체크해 보자면은 2024년 하단 자리가 2,273포인트입니다. 우선 거기까지 열어두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 생겨버렸습니다. 여기에 BOJ 건이 금리 인상 쪽으로 가면 한 번 더 터질 거예요. 빵! 또 맞습니다. 겨우 좀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좀 정신 차리고 있는데 한 번 더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이제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올해 중반부터 계속 강조드려 왔잖아요. 현금 확보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계속 강조드려 왔었는데 더더욱 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코스피 지수가 2,300을 이탈하고 또다시 더 내려가서 2,000포인트가 내려간다면 만약에 그러면은 정말 싼 구간으로 매수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고민스럽네요. 자, 그리고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1998년도 IMF 때부터 라인을 잡으면 이런 라인이 형성은 됩니다. 이게 설마 하는 라인인데 이게 설마 싶은 라인이거든요, 사실. 자, 코로나 때 찍었었던 자리 자체가 이제 1,500포인트 근처였죠. 하단 자리가. 네. 이게 IMF 때부터 우리나라 IMF 때부터 쭉 이어왔었던 리먼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설마 이게 딥하게 떨어질까 싶긴 하거든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자리긴 한데 여기가 포인트 상으로 얼마냐면 2,000포인트 이탈하고도 더 떨어지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구간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 라인이 이게
바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한 1,900포인트 정도 전후가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1,800대도 나옵니다. 이 정도로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우선 이제 이 하단 자리를 하나씩 지켜야 되는 라인들이 있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니까 우선 우리가 고민을 하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두 가지 리스크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지만은 BOJ가 있었고 그다음에 1월 이제 20일 날 일본 죄송합니다. 미국 트럼프 2기 출범하잖아요. 그에 따른 요거 끝나고 나면 또 떨어질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플러스 우리나라 정치 리스크까지 해가지고 확 시장이 힘든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것은 트럼프 리스크까지 조금 다 벗어나고 난 다음 내년 좀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건 상반기쯤에 매수 대응이 적절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 전부터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은 금리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미국 금리 기준으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게 뭐였죠? 금리가 안정화될 때까지 참아보시는 게 어떨까? 그게 가장 나을 수도 있다 얘기도 그간 꾸준하게 몇 개월 동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를 얼마까지 내립니까? 한 2.5에서 3% 수준까지 떨어뜨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금리를요. 요때까지는 좀 참아보자는 거지. 그게 이제 예상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우리가? 내년 한 6월 이후 아니면 9월 때 가을쯤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에서 보는 관점으로 따져보자면. 근데 이게 또 뒤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 금리 기준으로 요 정도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뭐다? 한 번 좀 참아보고 투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더더욱 약간 좀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네, 힘든 시장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우선 시장이 이렇지만은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재밌는 점은 외인들은 왜 오늘 매수를 할까? 프로그램상의 매수인지, 그러니까 코스피 저평가, 역사적 저평가잖아요. 그 포인트에 대한 매수인지 모르겠으나 우선 매수는 들어옵니다. 기관들은 프로그램 매수도 좀 잡히는 것 같고요. 기관들 여러 이제 중심으로,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잡히고 있긴 한데 추가적인 흐름에 대한 기대는 좀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바닥, 저평가 매력. 이거보다 더 안 좋을 상황이 생기기는 힘들죠. 이번 내년 1월까지. 그렇죠? 이 시기에 기관들은 매수 대응을 하면서 바닥에서 물량을 좀 흡수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하니까 요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안정기금에 따른 영향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금액이 좀 적긴 합니다. 10조 원 규모긴 한데 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힘든 시장이지만 힘내시고요. 오늘도 많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 내부적으로도 시끌시끌한데 또 오는 12월 18일에는 BOJ의 금리 인상 가능성, 또 오는 1월에는 트럼프 정권의 출범 리스크까지 아직까지도 도처의 리스크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봤을 때 코스피 하단이 1900선까지도 열려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주의 집중 주셨고요. 여전히 현금 확보 전략이 유효한 그런 시장입니다. 이렇게 매일마다 새로 업데이트되는 시황들 하나하나 따라가기 요새 저도 정말 힘듭니다.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화면 하단을 참고하시면 저희 개장 전부터 전문가님께서 그날 시황 그리고 급등 테마와 급등 주들까지 차례대로 이 예상 시나리오를 자세하게 올려주시니까요. 요즘과 같은 시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서 저희 가장 먼저 화면 하단 참고하신 이런 소식들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개장 전마다 짚어주시는 장전 관심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만한 테마는요, 역시나 하나밖에 없죠. 정치 테마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동안의 전국 흐름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자면요. 주말 사이 지난 7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 표결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오는 11일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재발의하고 오는 토요일입니다. 24일 다시 한번 표결에 붙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우리나라 탄핵 정국이 이번은 처음은 아닙니다. 이 지난 16년에 이미 겪었던 일인데 그때는 여야가 좀 한 마음으로 수순을 빠르게 진행시켜서 증시 변동성이 제한적이었다면요. 전문가님, 이번에는 좀 문제가 여야가 좀 두 갈래로 나뉘면서 장기화되는 게, 그래서 불안정성이 커지는 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네요. 네, 하루빨리 조금 전국이 안정화돼야 되는데 저희 같은 이제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돼야 될지 지켜볼 수밖에 없잖아요.
하루빨리 뭔가 조금 방향성을 잡고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오늘 보면은 역시나 이제 정치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있는데 좀 극명히 엇갈리는 건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분할 매도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은 두 정치 테마주들과 좀 세 개라 볼 수 있는데 우선은 한동훈 대표 쪽 관련한 정치 테마주들 중에서는 DTNCR로 하나만 오늘 움직임이 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의 종목들 보면은 오파스넷, 뭐 덕성, 대상홀딩스, 부방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을 좀 시도를 하다가 다 꺾여 내려가는 모습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잡혔습니다. 자, 그래서 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여당 대표님 관련 종목들은 조금은 상승폭 추이를 당한 게 아닌가 싶기도 좀 하네요. 자, 그다음 보면은 지난주 내내 상승을 주고 있는 이제 이재명 대표님 쪽 관련 종목입니다. 에이텍부터 해가지고요. 쭉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좀 밀리는 듯 했지만 플러스 마감을 했고요. 에이텍 오늘 현재 18%대 상승입니다. 자, 동신건설 22%대 현재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에이텍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16%대, 코나아이 25%대, 이스타코 같은 경우가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분할 매도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드리고 있고요. 조금은 움직임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 힘이 좀 상한가 그림 자체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사실 출발 자체가 좋지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올라갔던 모습인데 이게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너무 기대를 크게 가지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분할 매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더 갈 거야, 뭐 급등할 거야. 아니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분할 매도 하시면서 수익 챙기시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은 안철수 의원님 관련주로서 좀 살펴보자면 안랩 같은 경우 현재 19%대 그리고 써니전자가 상한가 근처의 움직임을 좀 보여줍니다. 행보 자체가 조금 여당 의원들과 좀 다르시다 보니까 움직임 자체가 조금 야당 쪽과 같이 움직이는 듯한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주식하면서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할 줄 몰랐는데 종목들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상황이네요. 써니전자 또 흐름이 바닥에 있다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차트 추이로 보자면은 써니전자는 여기 바닥 추이까지 올라왔어요. 매번 말씀드리는 가격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요런데.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급하게 또 대응하지 마시고 나중에 뭐 큰 수익 나겠지 기대하지 마시고 조금씩은 수익 실현하시면서 가셔야 되고 특히나 비중이 너무 크시다면은 비중은 어떻게 합니까? 줄여내셔야 됩니다. 이거 비중 크게 갈 종목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특히나 그간에 많이 올랐다가 빠졌던 애들 보면은 이쪽 관련 애들 덕성, 오파스나 이런 애들 쭉쭉 빠지거든요.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나 에이텍이나 동신건설 라인도 오늘 흐름 좋지만 한 번의 매도는 아니시더라도 제발 비중을 줄이시는 그러니까 비중을 너무 많이 담았다면은 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으로 분할 매도 하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하실까 봐. 아시겠죠? 꼭 그렇게 대응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특별한 종목군들은 없습니다. 사실 오늘 드론 이슈도 있었지만은 올라가다가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따가 좀 나중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한동안은 이 정치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릴 거다. 하지만 그 상승의 흐름 폭이 줄어들 시기가 왔으니까 조심조심 또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치인들의 입장 표명에 따라서 지난주에는 대체적으로 양분이 됐었던 이 정치인 테마주들. 오늘은 좀 수급이 보다 다수의 정치인으로 분산이 되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현재는 당 내에서도 서로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들이 다시 한번 이 재편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당론은 물론이고요. 이 개별 주요 정치인들의 발언 하나도 좀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방금 전에 만나본 관심 테마와 관련주들 계속해서 장 전부터 미리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전문가님과 방송이 끝나도 함께 가시면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바로 화면 하단 참고하시면 샵 0082번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상담, 종목 상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 종목명과 이어서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다음으로 저희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고 오시죠.
이렇게 최고 상승률 종목들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저희 시총 상위 대형주들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코스닥은 정말 좀 막막합니다. 대부분의 이 시총 상위 10위 종목들이 4%에서 많게는 7% 가까이 낙폭 확대해가고 있고요. 그나마 코스피 시장이 낙폭은 좀 덜하긴 한데요. SK하이닉스와 LG엔솔을 제외한 전 종목 8가지 종목들이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 좀 가장 계속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주목이 되는 이 종목이 저는 KB금융이 좀 아무래도 좀 눈길이 가는데요, 전문가님. 아무래도 이 윤 정권 관련해서 계속해서 뭐 방산, 대왕고래, 조선, 원자력 발전, 마지막으로 밸류업, 금융주들이 또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이 부분들 특히나 이 시총 상위단에서도 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네요. 네. 자, 우선은 여러분들 그간에 좀 잊고 계셨던 일단 금융주들 영향을 주고 있긴 한데 이게 이제 패드워치 상황에서 FOMC가요 9일인가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림이 83%가 잡혀 있어요. 이게 또 우리나라 쪽 입장에서 봤으면 우리나라 이제 한국 한통위 쪽 보면은 입장에서는 머리가 또 아파지는 거죠.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지금 여러 걸 볼 게 아니긴 하지만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또 환율적인 부분이나 여타 여러 방향으로 가뜩이나 힘든데 지금 많이 머리가 아파요. 자, 앵커님 말씀 주셨던 이제 대표적인 종목 이제 KB금융부터 볼게요. 계속 빠집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계엄령 당시만 하더라도 뭐 국내 그 시간에 움직일 수 있는 게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밖에 없으니까 코인 막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비트코인이 뭐 예를 들어 9천만 원을 깨기도 했었죠. 살짝. 그러다가 다시 쫙 올라오긴 했었는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대한 위기 상황이 오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고서 싹싹싹 빠져나갔었다. 당연히 은행주도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인들 자본도 그렇지만은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다 보니 계속적인 영향이 좀 나와요. 바닥이구나 하고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좀 껄끄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수급상에서 보더라도 KB금융 잠깐 살펴보자면 외인들이 주장창 팔고 있어요. 뭐 오늘은 들어오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이틀간의 지난 금요일과 목요일 시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수량들을 뱉어냈던 게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받아주긴 했지만은 좀 역량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거의 투매수성 물량들이 나왔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쪽으로 좀 넘어가서 좀 살펴보자면은 다 빠집니다. 뭐 삼성, 생명, 물산 할 거 없이 전부 다 좀 밀리는 모습이고요. 뭐 그나마 오르는 종목을 찾아보자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가 화장품주들의 좀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도 포착이 좀 되고 있고 아침에 좀 눈에 띄는 종목 하나 봤었는데 동서 같은 경우도 요즘에 하락폭이 아니라 상승폭으로 잘 가고 있거든요. 동서가 왜 갈까요? 동서가 경기가 힘들다 보니까 뭐 합니까? 사람들이 커피를 안 사 먹고 커피를 타 먹는다고 합니다. 커피를 타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브랜드 중에 이제 그 맥심이라든가 카누라든가 등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도 형성이 되고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그림도 나오고 있기도 하네요. 참고 삼아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자면은 현대기아는 좀 버티는 듯 하긴 하지만 추세는 하락 흐름을 현재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 보기 안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간 좀 흐름을 잘 탔던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급락이 이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 자,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제가 네카오 얘기를 꾸준하게 드리고 있는데 그나마 잘 버티는 모습이긴 해요. 네이버 차트 보시면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안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시장 대비해서 봤을 때. 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 오늘 좀 빠지긴 하지만 그간에 좀 잘 버티는 모습이 좀 포착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나마 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분위기를 타고 실적에 대한 뭐 기대치가 있거나 이슈가 되는 이런 애들은 좀 괜찮긴 한데 그 외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줄줄이 다 현재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좀 되고 있다는 거. 이것도 한번 봐볼까요? 요즘 잘 버티고 있나요? 현대로템 못 버티네요. 방산주들도 보면은 현대로템도 추가적인 하락이 오늘 또 나오고 있고요. 요즘에 저도 계속 강조드리지만 평화협정에 대한 부분, 그렇죠?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 여러 부분들 때문에도 이 종목들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무너지게 되는데 거기에 추가로 더 무너지게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 흐름도 조심해야 된다. 사실 뭐 보여드릴 게 없어요. 그냥 우선 지금 시장이 좀 안정되기를 우리가 기다려볼 만하고요. 그나마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흐름은 원체 바닥이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예, 뭐 그나마 좀 대안이 될 수 있긴 한데 꾸준하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제가 분할 매수 의견 드리고 있긴 하잖아요. 그건 유지해 주시면 되고 단 분할 매수 속도는 굉장히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이라 말씀드렸어요. 그 정도로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못 살아남아요. 그리고 저 위에 하이닉스 보여 계신 분들 있죠? 예,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비중 늘리세요. 아주 천천히. 그렇죠? 꼭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은 시장의 좀 회복이 먼저인 것 같아요. 종목들 뭐 개별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일시적인 거라 보고요. 우선은 시장 회복 따라서 빠르게 조금 반등이 나오기를 기다려보도록 하고 오늘도 상담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 하루 종일 상담으로 꽉꽉 채워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도 자리 남아 있습니다. 샵 0082번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얼른 구원하러 가봐야겠죠.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단단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종목 글로벌 텍스프리 지금 기다려주고 있는데요. 3,700원에 18%, 이 대표적인 텍스 리펀드 기업이죠.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벌 텍스프리 현재 상황입니다. 2.36%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이 현재 시장 흐름에 비해서는 이 낙폭이 과대하지는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3,500원 선에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낙폭 왜 이러지 하고 보니까 무증 결정이 지금 보여지고 있네요. 이 글로벌 텍스프리가 보통주 한 주당 0.1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오늘 또 공시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이 부분 좀 자세하게 봐야겠죠? 네. 나쁠 게 없는 기업입니다. 너무나 이제 좋은 회사인데요. 너무나 좋은 회사예요. 원래 무증 결정하면은 1대1, 1대2 이런 식으로 아니 1대 0.15였나요? 앵커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러면은 뭐 딱히 크게 영향은 없어요. 0.15네요. 네. 뭐 그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뭐 딱히 뭐 그렇게. 우선 중요한 것은 글로벌 텍스프리의 실적의 상황을 보자면은 너무나 좋아요. 아, 진짜 좋은 회사예요. 보면 재무제표 열어서 보자면 이게 회사가 좀 많이 힘들었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작년부터 회복을 하고요. 올해 정말 본격적인 매출 포인트가 나오기 시작해요. 1,000억 매출 넘어가는 그림이 나올 거고 이익자 같은 경우는 200억대 이상을 보일 겁니다.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좀 올라가줘야 되는데요. 뭐 시장이 이런 걸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글로벌 텍스프리는요. 시장이 힘든 상황에서도 그 어떤 종목들보다 잘 버텼어요. 그렇죠? 요 근래 좀 빠지긴 했지만 그만큼 좋은 종목이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제 시장 상황 따라서 흔들려서 빠지게 될 경우에도 비중 늘리시면 됩니다. 괜찮은 회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잘 홀딩하셔서 큰 수익 내시면 되는데 반등 나오게 되면은 5,000원대까지는 별 문제 없을 겁니다. 무난하게 갈 겁니다. 뭐 저 위도 마찬가지고요. 기다리시면 옵니다. 5,000원까지 우선 1.5%가 잡고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5,000원까지 목표가 잡고 홀딩 의견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한미약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올 법한 종목이죠. 26만 3,500원에 5%. 지금 이 시각 한미약품 흐름 바로 보도록 하시죠. 이 현재 한미약품 흐름입니다. 5.7%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24만 8,0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또 한미약품이 12월 19일에 임시 주총을 앞두고 있죠. 정말 막판까지 계속해서 이 3인 연합 그리고 형제 간의 소송전에 대한 신경전이 정말 극심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이 임시주총에 따른 주가 향방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참 이것도 문제예요. 가뜩이나 이제 우리나라도 안 좋고 일본도 봐야 되고 미국도 봐야 되는데 회사 내의 분열도 심각해.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4중고인 상황이야. 한미약품 상황에서. 주가가 좀 갈만한 이슈를 만들고 뭔가 안정된 부분을 보여야 되는데 계속 이루고 있으니까
주가가 이거 가겠냐는 거지. 자, 매수가는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굉장히 낮으시고 비중도 괜찮으세요. 이거 다시 한번 좀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바람만 불어준다면 주가는 튀어 올라갈 겁니다. 근데 현재 시기적인 부분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우선 현 상황상으로는 뭐 특별할 거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기다리셔야 되고요. 뭐 딱히 없어요. 뭐 한미 사이언스 사장 뭐 지분율 떨어지는 거 크게 영향 없을 겁니다. 굳이 이거 뭐 약간 뭐 스트레스 받을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주가 상황은 현재 포인트에서 어느 순간 다시 올라갈 거니까 그냥 홀딩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시원하게 올라갈까에 대한 부분에서 의문이 좀 들긴 하네요. 근데 가능은 합니다. 뭐 어찌 됐든 잘 조율해서 정리가 될 거니까. 그래서 우선 홀딩 하시고요. 반등 나오면은 30만 원대까지는 뭐 별 문제 없이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1차 목표가 30만 원 잡고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30만 원대까지 잡아주셨고요. 계속해서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토니모리 오랜만에 나와줬네요. 1,800원에 30%. 지금 시각 토니모리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니모리입니다. 6.73% 강하게 내려서네요. 5,540원 선까지 내려가게 되면서 거의 이제 손실률이 50%에 달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토니모리 요새 화장품주 실적도 좋은데 왜 이렇게 주가가 막막할까요? 네, 뭐 반등을 줘야 될 시기가 이제 오고 있는 건데 다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시장 영향을 좀 무시할 수 없고 지금 전 세계는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이에요. 실적으로 뭐 사람이 죽고 살고 그런 전쟁이 아니라 무역 전쟁부터 시작해서요. 관세 시작해서 사실 엄청난 전쟁에 현재 스트레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슈를 볼 수도 있겠지만 중국과 미국 쪽에 계속 얘기가 터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새우잖아요. 새우등 터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상황적으로 봤을 때 차트 상황도 그런데요. 나쁘진 않은데 바닥 인식을 좀 해보자면 아직 더 열려 있는 건 맞아요. 차트가 이런 식으로 열려 있긴 해요. 근데 여기까지 깨질까에 대한 부분, 이게 한 4,500원 라인인데 깨질까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스럽지만은 열어둔 두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까지 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보시고 다만 뭐 예를 들어 쫙 밀렸어.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러면 4,500원대까지 올 수 있는데요. 그때 이거 파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때는 과감하게 매수 베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니고 언제 하셔야 되냐면 토니모리는 결국 올라갈 종목입니다. 올라갈 종목이에요. 안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는데 시기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1월 좀 넘어가고 한 2월, 한 3월 이때 한번 봐보세요. 1분기 말이나 아니면 2분기쯤 됐을 때 4월쯤 그때부터 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취해보세요. 지금은 상승을 할 만한 이슈거리가 없어요. 시장에. 없으니까 좀 떨어지더라도 답답하시더라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꾹 참으셔야 돼요. 팔지 마시고 참으셔야 돼요. 참으셨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일 때 한 2월쯤이나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비중이 좀 크셔가지고 좀 걱정이신데 가능하시면 꼭 그렇게 하시고 그게 아니더라도 매수가 10,000원대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도 올라올 수 있으니까 힘내고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수가까지 다시 회복이 될 때까지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대응해보시라는 점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 지금 시간에도 샵 0082번을 통해서 저희 종목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면서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한전산업 나와 있네요. 현재 16,000원, 매수가도 높으시고요. 상황도 상황이죠. 20%인데요. 지금 이 시각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전산업입니다. 역시나 5% 이상 강하게 빠지면서 10,000원 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이 시각 9,03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이 한전산업 시총이요 벌써 2,900억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3,000억 원 시총이 깨졌는데 앞으로의 한전산업 흐름 어떻게 봐주실까요? 네, 아이고 16,000원이에요. 사실 요즘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손실이 너무 크시고 좀 이게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올라가지를 못하네요. 그러니까 뭐 이쪽 뭐 원전 쪽도 그렇지만은 대왕거래 쪽도 그렇고요. 힘을 낼래야 힘을 낼 수가 없는 그런 좀 상황이에요. 잠깐만요. 이것도 그런가요? 한가스원에서 많이 내려왔네.
자, 이걸 지금 고민되는 게 뭐냐면 그 사업 자체에 대한 부분이 시작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외인들이 이 체코를 비롯해서 봤을 때 야, 계엄령 있는 나라에다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해서 일을 볼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걱정이 든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은행주 빠지는 거 보시면 쭉쭉 돈 다 빼나가는데 이렇게. 그래서 현실적인 상황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시장 전체가 좀 안정이 좀 돼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안정이 좀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안정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게 싹 조용해져야 됩니다. 네.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잡고 다시 갈 거예요. 지금은 원전 쪽도 그렇고 뭐 모든 게 다 지금 불안해요. 지금 기사 나오는 게 뭐예요? 폴란드에서도 걱정하잖아요. 뭐예요? 탱크 주문해놨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것도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올라갈 포인트가 없어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 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우선은 하락 추세에 대해서 열어두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손절하시는 거는 사실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바닥 체크되면서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가 8,000원이거든요. 그래서 8,000원 정도까지는 깨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홀딩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좀 안정되고 나면은 정치적인 안정, 국외의 안정, BOJ 다 포함해서 좀 안정되는 시기가 올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게 아마 저는 2월 이후일 것 같아요. 2월, 3월 좀 늦으면 2분기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때 단가 낮추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저는 걱정이에요. 내년 이제 상반기 때 이제 체코 원전 이슈 관련해서 기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또 깨져버릴까 봐. 이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지금 깨지고 있거든요. 모든 상황들이. 그래서 조금 구조상으로 보면 머리가 좀 아프지만 기다려 보셨다가 바닥 확인하는 거 보고 그때 단가를 좀 낮춰주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지금으로서는 좀 하락이 멈출 때까지 기다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하락 상황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차분하게 좀 긴 호흡으로 관망하시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카페24 오랜만에 만나네요. 38,000원에 20%. 지금 이 시각 카페24 흐름 바로 보도록 하시죠. 현재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은 이 전거래일까지만 해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었다가요. 오늘은 역시 카페24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4% 이상 내리게 되면서 33,400원 선에 거래 중인 이 카페24 전문가님 어떻게 한번 들고 가볼까요? 네, 매출 뭐 너무나 좋고 회사 성장하는 게 드디어 나오기 시작한 회사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익을 크게 내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인데 사실 시장이랑도 상관없이 잘 그간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에요. 너무나 흐름이 좋습니다. 단가가 38,000원인 점은 좀 아쉽긴 해요. 많이 높으셨죠? 하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이 이렇게 힘든데도 버티고 있다는 거. 이런 경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시장의 하락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추이를 유지할 겁니다. 그러다가 시장이 안정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인다면은 빠르게 추세의 이동, 상승을 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매수가까지는 가는 것은 문제가 없고 현 시장에서도 이런 추세를 유지한다는 것은 시장 안정화만 나와준다면 최고가 자리를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거는 흔들리지 마시고 홀딩을 하셔야 됩니다. 비중 유지하시고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최고점 자리가 이제 42,950원인데 여기 넘어가면서 신고가를 그리지 않을까 싶으니까 꼭 홀딩하고 계시고 만약에 좀 밀리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히려 좋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홀딩 의견 드릴 거니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홀딩 의견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덴티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97,000원에 30%. 근데 덴티움은 비단 지금 이 시각 현재 장세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주가 흐름 보도록 하시죠. 현재 덴티움입니다. 3.63%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55,800원 선에 거래 중인 덴티움. 이 1년 만에 거의 주가가 반토막이 났는데요. 이유가 실적 부진 그리고 신사업 추진에 있다고 하네요. 전문가님, 이럴 때일수록 좀 자사주 매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시점인데 또 현재 시장이 좋지가 않네요. 네, 신사업, 수소전지 이런 것도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조금 생각보다 좋진 않고요. 목표가가 증권가에서는 하향 조정했었던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좀 약간 좀 부정적인 모습들이 조금 많습니다. 덴티움이요.
그래서 조금 걱정스러운 좀 그런 모습인데 자 우선은 매수가는 97,000원이세요. 올해 이제 7월이신지 작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 추이적으로 보면은 이런 그림입니다. 큰 추이로 봤을 때 지켜야 될 자리였죠. 굉장히 조금 매수하셨던 자리 자체가 되게 약간 애매했다고 볼까? 왜냐하면 항상 그래요. 저 자리 자체, 그러니까 요런 자리 있잖아요. 요런 자리, 여기 고점, 요런 자리도 있겠고 여기도 약간 되겠죠. 여기도 찍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9만 원대, 9만 5천 원 전후라고 할까요?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이 자리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조금 그 애매한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요 자리 있죠, 이런 자리, 저항선 자리 나오잖아요. 이런 자리 여기 걸리고 이렇게 걸리는 자리 있죠, 대충 이렇게. 이 자리에서는 가능한 한 뭐예요? 투자를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잡는 걸 봐야 되는 거야. 올라가는 걸 보던가 해야지 이거를 따라 들어가는 게 맞는데 되게 애매하거든요, 여기가. 되게 애매해요. 완전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깨면은 이탈이 가속화되고요. 올라가면 또 잘 갑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시기적으로 이거를 봤을 때 딱 사려고 했던 자리를 라인을 딱 그어보면은 이 자리네 싶으면 전체 우리나라 주식 시장 자체의 큰 흐름의 분위기 알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알잖아요. 안 좋다는 거 알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매수 들어가면 안 됐었던 자리가 8월에, 7월에 절대 사면 안 되는 자리였지. 그때도 마찬가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선 이거는 좀 고민스러워요. 반등을 주는 포인트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차트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현재 자리 그거 볼게요. 자, 이 자리가 또 저항 자리가 되면서 바닥 자리 깰까 말까 한 자리예요. 여기 자리가 여기에 이 자리가 나오고 있어. 근데 여기 자리가 나름의 뭐라 그럴까요? 매물의 박스 자리였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왜 이렇게 힘겹게 왔다 갔다 했죠, 여기서? 여기 자리가 꽉 있으니까 꽉 껴 있으니까. 그러면 추세적으로 봤을 때 여기 현재 자리 있죠. 5만 5천 원 정도 근처. 만약에 이탈이 나오면은 더 열리게 돼요. 빵 밑으로 열려요. 그럼 이제 3만 원대까지도 보이는 거야. 근데 지금 덴티움의 상황은 어때요? 안 좋아. 좋은 게 없어요. 시장 상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상승을 주기 위한 상승에 필요한 모멘텀 거리가 애매한 거야. 수소? no. 안 먹혀 시장에서 지금. 안 먹혀.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조금은 하락이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3만 원대까지도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은 이게 또 재밌는 거 뭐다? 하락이 나오는데 반등이 나오면 요 라인 있죠. 요 라인. 이 라인까지 또 올라가요. 여기서부터 또 헤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 업황에 대한 회복도 나오던 뭔가 회사가 방향을 잡고 올라가면서 그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본다면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다시 10만 원 정도까지 터치는 할 거예요. 다만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셔야 돼요. 몇 년이 될 수도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우선은 좀 답답한 상황인데 홀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영 불안하시면은 사실 이거는 원칙상 이 정도는 이미 다 손절 라인에 지나쳤기 때문에 팔 수는 없어요. 팔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목 수익 난 걸로 조금씩 좀 이렇게 메꿔주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덴티움은 하락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긴 시간 좀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시각도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신청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 화면 하단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어서는 다음 강원랜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000원에 40%, 비중이 꽤 높으시네요. 지금 시각 강원랜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를 보니까 이 조정 시에 매수 대응 전략을 취해 보신 것 같기도 한데 시장 하락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죠. 전문가님 또 이 환율에 민감한 업종이잖아요. 이 지금 시각 강원랜드 16,490원.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강원랜드가 보면은 이제 비중이 40%세요. 사람들도 도박을 하러 갈 때 경기가 좋아야 가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향후 전망을 우리가 예측해 볼 때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다른 거 같이 볼까요? 파라다이스. 그다음에 GKL. 요런 애들도 요즘 최근 보시면 좀 상승을 주는 듯했지만서도 추이가 전체적으로 아직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실적이 좋아진다면서 하는데 중국 경기도 안 좋고 그냥 주변에 파라다이스 GKL
그다음에 강원랜드 쪽에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기대 심리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뭐 테이블당 뭐 실적이 파라다이스 올라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추후 문제는 좀 고민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원랜드도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이게 빠르게 올려칠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면 간단해요. 경기가 좋아져야지 갈 수밖에 없는 그림. 근데 뭐 다시 잘 개장하고 나서 실적은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질까? 경기 안 좋으니 더 찾아가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살짝 조금 애매하다는 판단입니다. 뭐 수급적인 부분도 기간이 잘 잡아주고 있긴 해요. 뭐 외인들 팔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우선은 반등이 나오면은 별 문제 없이 다시 올라가긴 할 거예요. 올라오긴 할 거라서 매수가 위로의 흐름은 탈 겁니다. 근데 시장 영향 따라서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큰 손실은 아니시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서 대응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 종목이 지금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건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결국 또 못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올해 2월 달에 보면은 고점이 18,000원짜리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3번 나왔거든요. 3번 나왔어요. 3번 나왔는데 세 번째에서 또 못 가고 또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전저점 자리 있죠. 여기 이제 16,000원대 초반이에요. 16,200원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라인 못 지켜버리면은 이거 반등 나오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또 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저는 여기 자리가 자 정확하게 봐볼게요. 여기가 보니까 라인 그어볼게요. 16,100원 중반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 자리 어찌됐든 이 자리 이탈하는 게 보이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하셔야 돼요. 비중이 너무 커요. 우선은 40%는 조금 많이 부담스럽죠. 다행히 이제 큰 손실은 아니시기 때문에 반등 노리고 대응해 보실 수는 있어서 다행인데 우선 시장이 내일이던 해서 반등이 쫙 나오면서 돌려친다면 그때는 부탁드릴 게 뭐다? 비중이라도 좀 줄여보자. 아시겠죠? 그것만 하고 대응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여기 자리 깨면은 그때는 비중을 더 줄이시고 이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아쉽지만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바로 정리하고 올게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 정치 리스크에 투자자들이 이탈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가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이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 완전히 부재한 가운데 일부 테마 섹터들 특히나 정치 테마 위주로 등락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37원을 터치했습니다. 이 국내외 리스크가 확대되어가는 모습 관측이 되어가고 있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하루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 이어가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